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시장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막간에 네,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조금 긍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목요일 GDP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예상대로 2분기 연속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GDP가 현재 네, 0.9% 감소를 했죠. 그래서 저번 1분기 때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연속인데 사실 이거를 좀 보면은 사실 그 기술적으로만 해석을 해본다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2분기 연속 GDP가 이제 감소를 했다,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경기 침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좀 경기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실업률도 낮고 뭐 취임을 하고 나서 일자리 창출만 지금 900만 개 이상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경기 침체냐? 자기는 지금 경기 둔화로 보고 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들 때문에 뭐 나스닥 지수도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죠. 뭐 그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GDP 2분기 연속 감소 그리고 지금 또 금리 인상 시기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시기에는 이제 그런 고용 지수도 많이 감소를 하는 편인데 유일하게 지금 고용 지수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또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뭐 물가 상관없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지금 제조업 쪽에 한 2천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네,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정부에서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확대함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그런 공급량도 좀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여전히 좀 금리 인상을 또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이 바로 추가적인 또 금리 인상이 있는 날이죠. 그치만 이제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폭이 적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네,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항상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9월 달에 규모 작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죠. 또 추가적으로 중간에 지금 뭐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지금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 물가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 이걸 잡아야 될 정도면이 뭐 기준금리 4, 5%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그 물가 상승률을 잡기에 현재 기준금리 상황은 굉장히 많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럼 추가적인 어떤 인상 가능성도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 안 할 거다. 나눠서 할게 많이 하더라도 지금 이런 이제 입장을 또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찌 됐든 이게 1년 걸려서 하든 6개월 걸려서 하든 3개월 걸려서 하든 금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례적으로 많이 높아지게 되면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단 금리가 4, 5%대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당연히 뭐 안전자산으로 돈이 묶일 수밖에 없고요. 또 기업들도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못한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이렇게 좀 축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도 7월 거는 이미 반영이 됐고 또 9월 달에도 그 규모는 적을 것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발언들 때문에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분위기는 좀 단기적으로 누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월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죠. 네,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불확실성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된 것은 맞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우호적인 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냐라는 건데 이건 좀 봐야겠죠.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물가 상승 대비해서 금리 인상 폭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아직 그 폭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물가가 여기서 잡히지 않고 초고위험 수준까지 가면은 또 금리 인상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도 시황은 계속해서 좀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진 건 맞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바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바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이제 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과도기적 시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벌써 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현재 시대는요. 디지털 시대에서 친환경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에 전반적인 이런 경제 상황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은 어찌됐든 물가든 이런 경제 상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고 어떻게든 우리 인류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섹터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친환경이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여름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더운데 이게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또 일회용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많아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배달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식당에서 밥을 못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달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뭐 일회용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음식점에서 컵을 쓰거나 손을 닦을 때 이제 그것조차도 다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젓가락으로 많이 좀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증을 했다. 근데 일회용기의 단점은 분리수거 그리고 폐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유해물질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원래 이때부터도 슬슬 오염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섹터 중에 하나였지만은 지금 최근 2년 동안 너무나도 급증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빨리 시급하게 세계 각국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 잡는 것보다 사실 환경 오염이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너무 좀 잊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런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뭐 50년 안에 지구가 뭐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환경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에 이겁니다. 환경이 받쳐줘야지 이게 또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진짜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친환경 섹터고요. 일단 저희는 오늘 대성 파인텍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동국 SNC 그리고 뭐 티사이언티픽, 버킷, 팅크웨어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 친환경 섹터에 지금 부합한 게 바로 이제 동국 SNC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포착이 됐고요. 장중 최고 수익률 5%입니다. 동국 SNC는 이제 해상풍력 타워라든지 이제 발전 단지를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타워 쪽으로 해상풍력 타워 쪽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는 CS 윈드고요. 그 종목은 이제 거의 뭐 대형주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워 분야에선 거의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라기보다는 이 베어링 쪽을 또 제조하는 CS 베어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엔 타워도 운영을 하고 단지도 조성을 하는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친환경 섹터를 이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뽑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공격형 AI가 잡아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격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마침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친환경 섹터에 알맞는 동국 SNC를 또 포착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해상풍력 타워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타워 쪽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좀 인정하긴 싫지만 내 기술 쪽에서는 이 풍력 타워 쪽은 국내보다는 해외 기술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 앞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국산화를 하기 위한 노력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 베어링도 사실 좋지만 이 베어링 쪽보다는 아무래도 타워 쪽이 좀 국산화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LG전자와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 요게 지금 합작을 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LG 마그나가 지금 탄생을 했는데, 지금 이 마그나의 핵심 기술 특허 부품을 핵심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특허를 받은 부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애플카 관련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LG 이노텍이 결국에 그 과거에 애플카와 이제 또 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됐었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실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그때 한번 불발이 났었고 지금 다시 한번 뭐 애플 쪽에서 LG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확정된 건 없어요. 사실 뭐 삼성도 만났고 현대차도 만났었죠. 이것도 지금 다 불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애플에서 애플카를 진짜 상용화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뭐 조금 만들고 있고 시연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지금 대중들한테는 아직 좀 허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공개된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좀 별로다라는 평가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이 대성 페인텍은 지금 어찌됐든 애플카 관련주인 어떤 그런 테마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인가요? 네, 그때 뭐 일본의 그 이제 IP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제 전문적인 업체와 일단 그 애플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또 분석을 했다, 이 소식 때문인데, 사실 이것만 갖고선 지금 뭐 애플카 상용화가 뭐 그게 다랬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뭐 상용화는 사실 너무 먼 얘기죠. 일단 뭐 협업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LG노텍이 그 이전에 그런 협업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이 대성 파인텍도 관련주로 좀 엮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확정적인 게 아니라 단순 기대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 관련주로서의 또 한 번의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사이언티픽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장중 최고 수익률 2.93%. 이 종목은 이제 그 빗썸에 대한 매각 관련주죠. 그래서 TFX에서 빗썸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그때도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5일에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때도 저희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포착이 되었던 종목이고요. 네, 보시면 요날 이제 종가 부근에서 보시고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이제 고점으로는 10%가 넘는 수익이고요. 뭐 지금 팔아도 6%라는 소소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7월 25일에 한번 빗썸 관련 매각 관련주로 말씀드렸고, 단기적 관점에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종목을 주목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 관점에서 지금 뭐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언급드린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단기 관점으로 또 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늘 일단은 전반적인 증시 자체에 저감에서 제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도 단기적으로는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시장에서도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비트코인 반등세에 따라서 관련주인 동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 또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오는 게 불발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매각이 불발되면은 이 종목은 이제 거의 재료 소멸로 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네,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대성 파인텍은 아직 에프카가 뭐 그렇게 상용화 될 것이다라는 건 너무 멀지만은 여전히 기대감은 그래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 테마는 형성이 되었다. 요 관점에서 단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국 SNC 친환경 섹터는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각종 정부 정책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T사이언티픽 이 종목은 7월 25일자에 저희 종목이 포착이 되어서 최고가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꼬리 달고 조정을 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단기 관점에서 주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항상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나 하락을 하나 항상 당일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라든지 또 이제 테마나 이런 업종을 못 고르시는 분들은 좀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